안녕하세요. 오늘의 차는 2023년 임창 모과채 고수차입니다. 2023년 봄 첫물차고요. 차나무 수령이 120년 내외의 차나무의 찻잎으로 만든 좋은 고수차입니다. 좋은 찻잎으로다가 적절하게 기납을 해서 고전만 차창에서 벽면을 깔끔하게 예쁘게 만들어 놓은 차라고 하겠습니다. 모과채는요, 임창 영덕 지역의 관리형 고차수 군락, 야생으로 놔둔 밭이 아니라 관리를 하는 고차수의 군락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고다원에서 자라는 차나무의 차인데요. 차를 만드는 농민이 아주 솜씨가 일정하고 솜씨가 아주 우수해서요, 차를 잘 만듭니다. 그래서 2022년에 일부 조금 해봤는데 차의 반응이 좋아서 23년에 조금 더 이 차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유명 차산들은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찻잎의 품질, 차에 만든 품질에 비해서 가성비가 아주 좋은 임창 모과채의 고수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과채 고수차 5g 준비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호는요, 다락담소의 잔이 외번호입니다. 잔이 외번호에 차를 넣고 빨리 세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도 데워주겠습니다. 남은 물은 호에 부어서 양호를 해줍니다. 2023년 차니까 1년, 이제 2년을 향해 가고 있는 차라서요. 찬물을 100도는 너무 뜨거우니까 살짝 식혀서 85도 정도 15초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023년 차라서 맑은 연한 황금색이 나오고 있죠. 첫 번째라 더 그래요. 한 번 더 우려보겠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진해지고 있죠. 색이 너무 반짝반짝 예쁜데요. 따라서 마셔보도록 합시다. 향기가 너무 좋아요. 달달하면서도 부드러운 꽃향기가 나네요. 맛있는 꽃향기 있잖아요. 맛을 보겠습니다. 청량하고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약간 달달한 맛, 편안한 맛 그러네요. 마지막에 살짝 떫은 맛이 느껴지네요. 임창은요, 당동고수차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임창은 운남성에서 원시적인 형태의 오래된 차나무 숲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규모의 야생 고차수 군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창 지역은요, 각종 차나무의 우량 품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차나무의 유전자 은행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임창 지역에는 유명한 설산들이 있잖아요. 쌍강 지역의 박마대설산, 맹고대설산이라고도 하는데요. 박마대설산의 주봉이 맹고대설산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 가면 일단 빙도차가 유명하죠. 그리고 임상구에 있는 방동대설산, 방동대설산 하면 또 석귀차가 또 유명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대설산은 영덕대설산인데요. 오늘 하는 모과채 고수차가 바로 영덕구역에 있는 차산이라 하겠습니다. 영덕현은요, 전체 면적이 3200평방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해요. 대부분의 지역이 해발 800에서 1200m 산악지역이라는 느낌이 들죠. 다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죠. 붉은 토양과 황토가 섞여 있는 토양층이 아주 깊고요. 유기물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에 차나무가 자라기에 아주 좋은, 성장에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덕현은요, 새로 개발된 신다원 몇 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재배형 고다원으로 이루어져서 많은 재배형 고다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과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덕현을 대표하는 12개 정도 고다원이 있는데요. 그 중에 유명한 것은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망패 고다원, 방우장 고다원, 말레 고다원 이런 고다원이 있고요. 물론 모과채 고다원도 있답니다. 영덕은 임창의 서북부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런 유명한 차산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마시는 모과채 고수차가 나오는 모과채 고다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모과채 고다원은요, 대엽종 교목형 차나무를 키우는 곳이고요. 해발 약 1500m, 방수량은 1400mm 정도, 그리고 기온은 한 16.8도 이 정도라고 합니다. 모과채 고다원은
차나무는 교목형 차나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차나무 얘기를 들으시다 보면 교목형, 관목형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 차를 한 번 더 우려 마시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차를 우려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0초 우리겠습니다. 점점 더 진하고 예쁜 황금색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겠습니다. 이제 차가 좀 풀어지는 것 같아요. 차를 따라서 맛을 보도록 합시다. 차향이 정말 향기로워요. 달콤한 향과 함께 부드러운 꽃향기가 싹 퍼져나오는 그런 기분입니다. 맛도 달콤하면서 시원하면서 확실히 청량해요. 청량하고 편안하고 쌉싸름한 게 살짝 깔려있는데 그 위에 또 달콤한 맛이 같이 깔려있고 아주 맛있네요. 배저향이 정말 달콤한 꿀향이에요. 어쩜 이렇게 달달한 꽃향기가 날까요? 모가채차 향기가 진짜 좋은데요. 자, 그러면 교목과 관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차나무는요, 수형에 따라서 교목, 반교목, 관목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반교목은 소교목이라고도 하고요. 차나무 그러면 교목이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교목형은요, 뚜렷한 주가 되는 줄기가 쫙 뻗어있는 그런 나무가 교목입니다. 그래서 은행나무 이런 나무들 쭉 올라가는 나무들이 다 교목형이라 할 수 있고요. 교목형은 주간이 쭉 뻗어서 쭉 올라간 데서 가지를 쳐나가고요. 그리고 키가 굉장히 커요. 자연에서 자라는 차나무 같은 경우에 교목형인 15m, 20m 이렇게 높이도 키가 자라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뿌리가 주 근개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메인이 되는 뿌리가 쫙 밑으로, 차나무 그러면 곧게 밑으로 뻗는 게 유명하잖아요. 밑으로 쫙 뻗는 굵은 뿌리가 있고 잔뿌리가 적은 편이죠. 운남성의 차나무는 거의 다 교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지차는 키가 작고 관목처럼 보이잖아요. 관목의 경우는 주간이 뚜렷하지가 않고 땅에서 가지가 이리저리 뻗는 그런 나무 있죠. 예를 들어서 개나리,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뻗는 그런 가지를 가지고 있고 키가 작아요. 뿌리가 주 근개가 없고요. 옆으로 발달을 해요. 그래서 키가 작고 잎이 작아서 주로 소엽적 나무가 관목이 많다고 합니다. 반교목은요, 교목과 관목의 중간이라 할 수 있죠. 밑에 분명히 주가 되는 줄기가 주간이 있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산만하게 퍼지는 거예요. 사실 보이차 차나무는 교목이 기본인데 대지차를 보면 관목같이 생겼단 말이죠. 키가 작고. 그런 이유는 원래는 교목이었는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주가지가 있는데 가지치기를 하니까 또 밑에서부터 이렇게 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반교목형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는데 관목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한답니다. 근데 관목은 아니고요. 잘라서 그렇게 된 건 반교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교목형 큰 차나무는 대엽종, 그리고 관목의 경우는 소엽종. 우리나라가 소엽종이죠. 제주도나 이런 데 넓게 퍼져 있는 그 차밭에 조그맣게 키 작은 애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그것이 관목형이고 소엽종이기 때문에 주로 녹차를 만들 때 쓰는 거고요. 교목형 차나무의 경우에는 잎이 크고 폴리페놀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홍차나 보이차처럼 발효차에 많이 쓰이는 게 바로 교목형 차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5초 우리겠습니다. 색이 조금 더 진해졌죠? 한 번 더 우려보겠습니다. 찻잎도 예쁘게 잘 풀어지고 있습니다. 25초 우리니까 황금색이 진한 게 너무너무 예쁜데요? 맛을 보도록 합시다. 색이 예뻐요. 따라놓은 색도 예쁩니다. 달콤한 차향 여전합니다. 달콤하고 시원한 차향이 납니다. 맛은요, 일단 달달하고요. 상큼하게 쓴맛이 살짝 깔려있고 그 위에 단맛이 또 겹쳐있고 약간 구수한 느낌도 나고 여전히 부드럽고 1년 된 차가 맞구나 하는 정도의 고산미가 살짝 깔려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단맛으로 다 가게 되겠죠. 지금도 달달한데 진하게 우렸는데도 그다지 거슬리지 않는 좋은 맛입니다. 모가채 고수차 좋습니다. 일찍부터 마시면서 즐기면서 익어가는 것을 느끼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좋은 차라고 생각됩니다. 찻잎의 상태, 찬물을 부은 상태에서 보여드릴게요. 봄 찬물차라서 찻잎이 자그마하고 너무너무 귀엽죠. 색깔도 예쁘고. 자, 그러면 차 맛있게 우려 먹었으니까 엽절을 보여드릴게요. 1년 된 차라서 색이 초록초록하니 너무 예쁘네요. 잘 보이시나요? 그러면 우리 차 맛있게 우려 마시고 엽져도 봤으니까 오늘은 이만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봐요.